안녕하세요. 템베어TV입니다. 금일은 6월 19일 장중 시황과 장중에 있었던 특징주 그리고 내일 지켜볼 종목 세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따로 노는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16포인트가 하락을 한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0.6포인트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일단 수급적으로만 살펴보면 오늘도 개인들이 시장을 좀 많이 이끌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래소에서 4,300억, 코스닥에서 2,300억 가까이 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특이하게 일단은 좀 달러가 이제 1280원까지 10원 이상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을 한 하루였습니다. 일단은 좀 시장과 다르게 오늘 좀 크게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뭐 테마를 좀 살펴보자면은 아침부터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이제 제2의 마셜 플랜이라는 뭐 이름도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기업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될 거다라는 그 기대감에 이전부터 얘기는 좀 많이 나왔지만 오늘 조금 세게 이야기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주로 일단은 삼부토건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주가적으로는 굉장히 수혜를 좀 많이 본 기업이죠. 일단은 오늘 3,800원까지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DYD 그 26%까지 상승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의 이 바닥권에서의 이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노려볼 구간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SY, 그 다음에 덕신하우징, 그 다음에 뭐 금강공업.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거의 뭐 이제 그 반상한가? 이제 15% 이상, 2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좀 그 테마성 강한 금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 재건 얘기는 꾸준히 계속 나올 거예요. 뭐 관련해서 이제 뭐 방산주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원전주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밑에 이제 좀 방산 관련주라고 제가 써놨죠. 오늘 핫한 종목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일단은 12만원 선 직전 고점을 시원하게 넘겨줬어요. 거래량과 함께. 일단은 외국인들이 이제 고점 부근에서 최근에 거의 뭐 6, 70만 주 매집을 하고 한 달 동안 거의 120만 주 매집을 하면서 오늘 고점을 좀 시원하게 뚫어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방산 관련해서 오늘 또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앞전은 상황에서 이때도 아마 외국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렸을 거예요. 주가를 끌어올리고 한 달 반 가까이를 이제 기간과 가격 조정으로 좀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꿈틀대더니 오늘 직전 고점 장중에는 못 뚫었지만 종가상으로는 이제 최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직전 고점을 뚫어주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종목이긴 하죠. 기관들이 아주 꾸준하게 매집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80만 주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같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거를 포함해서 뭐 스페코라든지, 그죠? 뭐 현대로템도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방산주들이 조금 시원하게 돌파를 해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최근에는 그 시장에서 종목들보다는 뭐 오전에 좀 핫한 이슈들이 있는 것들이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삼부토건부터 해서 방산 관련주 같이 한화에어로 스페이스까지 오전장에서 오늘 웬일로 좀 윗꼬리를 달지 않고 조금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좀 보자면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시총 큰 종목을 포함해서는 조금 많이 하락을 했죠. 일단은 왜냐면은 얘네들이 그 LG 화학이 최대주잖아요. LG 화학에서 2조 원어치 매각을 한다. 물량을 매각을 할 것이다. 일단은 뭐 LG화학에서 이제 설비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조 원대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일단은 좀 그 거의 5%대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지금 60만 원 이하에서 지금 56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슈가 좀 있었던 게 그 라면값. 이제 뭐 밀값이 내리면서 뭐 라면값도 내리면 좋겠다라는 그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말 한마디로 아주 그냥 농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삼양식품, 그 다음에 오뚜기, 얘네들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그나마 오뚜기는 3%대로 마감을 했는데 농심 같은 경우는 장중에 거의 9%대, 10%대까지도 하락을 한 흐름이고요. 참, 그 시초가도 좋진 않았죠. 이런 종목들은 사실 크게 움직임이 없는 종목이긴 하죠. 뭐 농심이나 뭐 삼양식품이나 오뚜기나 거래량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잔잔하게 가는 종목들인데 그 말 한마디에 라면값이 이제 또 오르지 못하고 일단은 좀 하락을 시킬 것 같다라는 이제 정부 통제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좀 급락을 맞았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그 조국 관련주, 조국 그 전 장관이 뭐 양산갑에서 출마를 할 거라는 설이 또 뭐 찌라시로 돌면서 화천기계가 오늘 또 급등세를 좀 보였다가 8%대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계속 뜨거운 감자입니다. 거래량들도 계속 실리고 어쨌든 지금 이때는 이때 상승한 거는 이제 화천기계가 경영권 이슈로 일단은 좀 한바탕 상승을 했다라면 이제 이 바닥권에서는 이제 조국 그 테마로 가는 거죠. 이제 정치 테마로 엮여서 조국 씨가 이제 내년 4월 그 총선에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사실 근데 조금 뭐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조금 머리가 아프긴 할 거예요. 근데도 주변에서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얘기들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수급만 보시면은 기타 법인에서 70만 주 가까이를 털었네요. 그 물량을 개인과 외국인들이 나눠서 가진 흐름이고, 그래서 화천기계나 이제 뭐 앞으로 정치 테마주들 이제 대선만큼은 아니겠지만 이제 총선 관련해서 얘기들이 좀 나올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써니전자 같은 경우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써니전자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에서 출마를 한다고 이날 아마 좀 공론화를 해서 한바탕 좀 상승을 했다가 빠졌는데 그 이후로도 꾸준하게 바닥을 지키면서 자리를 잡는 모습이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또 안랩도 이제 지금 바닥을 잡고 있죠. 사실 안랩 같은 경우는 6만원과 12만원을 저점 고점으로 해서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정치적 이때야 이제 대선 때였고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6만원에서 12만원 다시 6만원, 그죠? 6만원에서 10만원 다시 6만원. 이때 뭐 내년 또 4월달 되면은 이제 12만원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패턴이기는 해요. 주봉상 월봉상 보더라도 이때부터 꾸준히 6만원과 12만원 뭐 조금 더 가면은 15만원까지도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욕심 없이 본다면은 지금 사서 한 10만원대까지만 보더라도 정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뭐 선거나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조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6만원권 바닥에서 매집을 해서 뭐 한 50%, 100%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은 종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인성정보를 뽑아왔습니다. 인성정보. 인성정보가 뭐 이제 그 AI 의료 쪽이기도 하고 헬스케어, 노인복지 이쪽으로도 엮여있는 테마 종목이기는 해요. 테마 종목이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 원격 관련 해가지고 한번 이슈가 불어서 이렇게 한번 급등 사례를 한번 박스권을 돌파하는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지금 모든 추세들을 살려가면서 오늘도 최고가를 갱신을 하는 흐름이죠. 근데 윗꼬리에서 이렇게 고점에서 윗꼬리들을 다는 거는 그닥 예쁜 흐름은 아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있었던 악성 매물들을 싹 잡아먹는 양봉 흐름이 보여졌기 때문에 일단은 좀 좋게 보는 흐름이고, 요즘에 항상 강조드리듯이 요즘에는 가는 놈이 더 갑니다. 뭐 고점에서 조정을 보일까 싶어서 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주식 격언 중에 그런 말 있죠. 내가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라는 말도 있듯이
예전에도 추천드렸던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계속 고점 찍고 가고 있죠. 고점 찍고 가는 것처럼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한번 고점을 뚫어놨으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다이렉트로 5,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10% 위로도 10% 이상 열려 있을 만한, 그리고 5,000원대에 가면은 가격 그 호가가 변하잖아요. 5원에서 10원으로 그렇게 좀 그 라운드 피겨 구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5,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급을 좀 한번 보시면은 이 고점에서도 사모펀드가 거의 한 22만 주, 지난주 금요일까지 치면은 30만 주 가까이 매수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6월 8일 날도 11만 주. 일단은 뭔가 꿈틀꿈틀하죠. 이 고점에서 산 이유는 있겠죠.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인성정보 같은 경우 월요일 날 아니죠, 내일이죠. 내일 한번 그 거래가 없을 경우 눌림목 구간이 온다라면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고, 만약에 내일도 갭을 떠서 시작을 한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5,000원까지도 충분히 열고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일단은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희가 최신 정보로 업그레이드 된 업로드를 시켜드리는 무료 정보 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이제 링크를 달아 놓을 거니까 링크는 클릭만 하시고 입장을 해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서, 저희가 뭐 리딩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중간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보들을 꾸준하게 보내드리는 거니까 그냥 받아보시고 나한테 괜찮은 정보가 되는 것 같다, 이 주가가 좀 오를 것 같다 라고 한다라면은 매매를 좀 해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인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담 없이 좀 참여를 해보시고, 그리고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내일 아마 상한가를 드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그 피코그램입니다. 피코그램은 얼마 전에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긴 해요. 10,000원 이하에서 한번 이제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다라고 좀 해서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10,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3일 연속 10,000원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어요. 거래량도 좀 쉬어가면서. 그래서 눌림목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10,000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 피코그램 10,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위로도 12,500원 10% 20% 가까이는 열려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은. 그래서 그 10,000원을 지지라인으로 보고 저항 라인을 12,500원 보게 된다면은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직전 고점. 사실 이때는 뭐 무상증자 테마가 활성화가 됐을 때여서 이때까지는 조금 어렵더라도 10,000원에서 12,500원을 넘어가게 된다면은 1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지지라인인 10,000원이 이탈하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매집봉들, 바닥에서 이런 양봉들에서 나오는 매집봉들이 굉장히 좀 좋은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피코그램 또 두 번째 추천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뭐 원전주죠. 다들 아시다시피. 원전주인데 얘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서 지금 19,000원을 지지하는 흐름인데, 여기서 한번 치고 나가야 될 자리가 된 거예요. 이러한 흐름에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까도 우크라 말씀을 드렸는데,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그 작업들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원전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로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뭐냐,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항상 강조드리는 이 수급을 보시면은 아주 뭐 외국인과 기관이 외국인들은 거의 한 달 내내 사고 있어요. 개인들만 열심히 팔고 있고, 기관도 400만 주, 500만 주 가까이 사고, 외국인들도 770만 주, 거의 1,000만 주 이상을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매집을 하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일단은 수급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을 해 보셔야겠지만 특별한 이슈 없이는 빠져나가지 않을 거다 라고 보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추세가 지금 살아있을 때 5일선이 깨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일어날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고정 댓글로 영상에 고정 댓글로 달아 놓을 거고 링크로 참여를 해보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내일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